제주섬을 휘돌며 길게 이어진 먹돌 해안. 까만색의 현무암과 짙푸른 바닷빛이 어우러진 제주 먹돌 해안은 빼어난 경관을 자랑한다. 또한 수많은 해양 생물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생명의 공간이다. 그런데 지금 제주 먹돌 해안이 위협받고 있다. 그것은 자연을 거스르는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됐다. 자연의 순리를 가로막았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제주 먹돌은 지금 경고하고 있다. 제주의 문화와 자연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제주 민속자연사 박물관. 수많은 전시물 사이에 특별한 것이 하나 있다. 바로 흔히 몽돌이라 부르기도 하는 먹돌이다. 바닷가에 놓여 있어야 할 먹돌이 왜 이곳으로 옮겨지게 된 걸까? 제주항과 이어져 있는 탑동 바닷가. 이곳이 바로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먹돌의 고향이다. 하지만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뒤덮여 있을 뿐 먹돌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방파제를 조성하기 위한 매립 공사를 하면서 먹돌을 모두 묻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매립 이전 탑동의 모습은 어땠을까? 계십니까? 누구세요? 10대째 탑동에서 살고 있는 강춘희 씨를 찾아갔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당에는 제주 해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먹돌들이 놓여 있다. 이게 지금 그때 당시 먹던 먹돌에 대한 강춘희 씨의 기억은 특별하다. 요거는 요 저기 라마다 호텔 이 앞쪽에 있는 것이에요. 옛날은 여기가 다 먹돌, 울타리도 다 먹돌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집을 조금 높이다 보니까 자꾸 침수가 되니까 높이다 보니까 이제 요것만 남기고 다 묻었어요 지금. 매립 이전 탑동 해안에는 이렇게 크고 검은 먹돌들이 지천으로 깔려 있었다. 먹돌을 볼 때마다 탑동 해안에서의 아련한 추억이 떠오른다는 강춘희 씨. 당시 먹돌밭이었던 현장으로 제작진을 안내했다. 지금은 여기가 평평하게 이제 콘크리트 광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옛날에는 이 정도 평평한 바다가 별로 없었다면서요? 제주도에 아마 돌아다녀도 이 탑동 앞바다만큼 평평한 데를 찾아보질 못했습니다. 그만큼 넓고 예. 사람들이 그러면 막 달라들어서 놀기도 좋았겠네요. 뭐 동네에서 뭐 수영하는 건 기본이고. 먹돌로 가득했던 1980년대 초반. 썰물 때면 소라며 개를 잡는 사람들로 붐볐고 동네 개구쟁이들에겐 더없이 좋은 놀이터였다. 당시 탑동 먹돌 해안은 제주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자 추억과 삶이 묻어나는 곳이었다. 그런데 매립과 함께 먹돌에 대한 추억과 향수도 모두 묻히고 말았다. 여기 제주도 진짜 보고예요. 여기 보고입니다. 여기가 저희들 여기서 낳고 자라지만은 지금도 친구들 만나면 옛날 그 보말 잡는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바다가 진짜 좋았습니다. 이 바다에서 추억은 없어졌어요. 저희들이 그게 제일 아쉬워요. 자식들한테 그게 한번 보여주지 못한 거. 탑동 먹돌 해안이 사라지기 시작한 건 본격적인 매립 공사가 시작된 지난 1987년 7월부터다. 탑동 해안 일대 약 16만 5천 제곱미터에 대한 매립 공사가 이루어졌는데 당시 탑동 매립은
제주 사회의 가장 큰 이슈였다. 하지만 제주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1991년 말 탑동 먹돌 해안은 차가운 콘크리트로 뒤덮였다. 흰 포말이 부서지던 완만한 먹돌 해안은 직선의 콘크리트 방파제 속에 묻혔고 동시에 수많은 먹돌들도 사라지고 말았다. 매립 이후 20여 년, 현재 탑동 앞바다의 모습은 어떨까? 제작진은 직접 수중 탐사에 나섰다. 탑동 방파제에서 100m 정도 떨어진 바닷속. 바닥은 바다 사막화라고 불리는 갯녹음 백화 현상이 일어나 있었다. 제주 바다의 풍요로움은 사라지고 생명체라곤 거의 찾아보기 힘든 황폐화된 모습이다. 콘크리트로 가로막힌 방파제 바로 밑 상황은 어떨까? 바닥에는 이곳이 먹돌 해안이었음을 증명이라도 하듯 먹돌들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다. 우선 방파제 콘크리트 구조물을 살펴보기로 했다. 구조물 아래쪽에는 파도를 흡수하기 위해 만든 거대한 구멍들이 나 있다. 그런데 뭔가를 발견한 제작진. 구멍 안에는 크고 작은 먹돌들이 들어앉아 있다. 강한 조류에 떠밀려온 먹돌들이 구멍을 메운 것이다. 바닥 쪽 구멍은 아예 먹돌들로 막혀 그 기능을 못하고 있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상태는 어떨까? 구조물은 이미 틈이 벌어져 있다. 이런 모습은 곳곳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게다가 녹슨 철근이 앙상하게 드러나 있기도 하고 아예 부서져 떨어져 나갔다. 매년 태풍의 피해뿐만 아니라 항상 끊임없이 이 힘을 에너지를 받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은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이 매립된 지역의 밑에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또 언제 재해를 일으킬지 모르는 그런 항상 위험성을 가진 그 구조물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탑동 방파제와 같은 인공 구조물은 왜 위험할까? 완만한 해안을 메워 인공 구조물을 세우면 그 끝단면은 수심 깊은 곳까지 나가게 된다. 수심이 깊은 곳에서 직접적으로 받는 파랑의 힘은 클 수밖에 없다. 거대한 파랑이 지속적으로 부딪히게 되면 결국 그 힘을 견디지 못하고 구조물은 무너지게 된다. 엄청 많은데 여기. 그렇다면 태풍이 불 때 파도로 인한 피해는 없을까? 50분의 1 크기로 축소한 방파제 모형을 세우고
실험을 통해 월파 상태를 살펴보기로 했다. 중대형 태풍 때의 파도 높이인 6m로 파고를 설정하고 파랑을 만들어 방파제로 흘려보냈다. 밀려온 파도는 여지없이 방파제를 넘고 만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큰 최근 해수면 상승이 지속되고 있어 더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 그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다. S판은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고 S판은 태풍이 왔을 때는 열대성 잘 아시다시피 열대성 저기압인데요. 근데 주기도 길고 파고도 크기 때문에 실제 설계 파고보다 큰 파랑이 왔을 때는 구조물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주 해안은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안반 해안으로 폭이 좁다. 특히 제주 곳곳에 있는 먹돌 해안은 이국적인 풍광을 자아낸다. 뿐만 아니라 바다와 이어져 있는 먹돌 조간대는 수많은 종류의 해양 생물들에게 생태적으로 아주 중요한 공간이다. 조간대는 썰물 때면 바다 밖으로 드러났다가 밀물때가 되면 물속에 잠기는 곳이다.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접점이다. 성산 일출봉 북쪽 해안. 대표적인 안반 조간대인 이곳은 조수웅덩이가 잘 발달돼 있다. 조수웅덩이는 바닷물이 빠져나간 자리에 생기는 작은 웅덩이인데 이 안에는 여러 종류의 해양 생물들이 살아간다. 제주에서 멈국의 재료로 쓰이는 짱잎 모자반도 먹돌 해안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언뜻 보기엔 돌처럼 보이지만 이건 역시 해조류의 하나다. 곳곳에 생긴 조수웅덩이는 갖가지 해양 생물들이 숨어 살아가는 은신처이자 먹이 활동을 하는 공간이다. 늘 물이 지어 몰려다니는 쏠종개도 조수웅덩이의 터줏대감이다. 안반 조간대가 주로 발달되어 있는 이 제주도 같은 경우에 특히 잘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조수웅덩이는 일종의 산란처 역할도 하고요, 서식처 역할도 하고 피난처 역할도 합니다. 따라서 종다양성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안반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해조류에게 있어 조수웅덩이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공간이다. 해조류들의 생명을 유지시켜주기 때문이다. 썰물 때 그 모습이 드러나면서 수분을 공급받지 못하는 해조류들에게 수분을 공급해주는 것이 바로 조수웅덩이다. 이런 것들이 해조류 평평하지 않고 이렇게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작은 미세 공간들이 많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그런 미세 공간에 이런 물길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해조류가 생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탈수 현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육지에서는 우리가 모래가 있든지 점토가 있든지 이렇게 그런 퇴적물로 된 그런 조간대가 넓게 발달해 있는 반면에 제주도는 조간대의 특징이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안반 조간대의 특징입니다.
거기에 서서 낚시도 하고 물이 싸가지고 썰물이 되면 바로잡이도 하고 하는 그런 공간이 제주도는 아주 특징적인 안반종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지에서 얘기하는 그런 조간대, 생물 생산력이 높은 조간대라든가 형태적인 면이라든가 성질 면에서 180도 전혀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제주 조간대의 먹돌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200만 년) 전부터 시작된 한라산 화산 폭발. 분화구에서 넘친 용암은 계곡을 따라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 이후 물을 만나 급격히 냉각되면서 용암은 바위가 되고 계곡을 따라 흘러내리면서 점차 깎여 바다에 다다르면 작은 돌멩이가 된다. 그 후 오랫동안의 침식을 거쳐 동글동글한 먹돌로 탄생한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먹돌 조간대는 제주섬 한 바퀴를 돌며 곳곳에 분포하고 있다. 다른 지역 몽돌보다 훨씬 더 큰 제주 먹돌. 이곳 조간대에는 세계적으로 희귀한 해양 생물들이 많이 서식한다. 특히 예래 조간대에는 다양한 망둑이 살고 있다. 이 녀석은 제주 조간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미끈 망둑. 다 자란 몸 길이는 8에서 9cm 정도 된다. 예래 조간대 조사 중 새로운 망둑이 발견됐다. 지금까지 국내 미기록종으로 무늬망둑과 유사한 종으로 추정된다. 이곳에는 지금 주홍미끈망둑뿐만 아니라 미끈망둑도 있고요. 그다음에 별망둑, 전망둑, 그다음에 각종 배두라치 종들, 청배두라치과에 속하는 그런 종들이 같이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종을 주 목적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지만은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종들이 발견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만 발견된 망둑은 총 4종. 그런데 또 다른 망둑이 포착됐다. 주홍 미끈 망둑이다. 이 녀석은 세계적인 희귀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작년 제주 조간대에서 처음 발견됐다. 지금까지 주홍 미끈 망둑은 일본에서만 발견되는 일본 고유종으로 알려져 왔다. 주홍 미끈 망둑은 다른 미끈 망둑에 비해 눈이 작고 피부 속에 함몰돼 있다. 또한 원통 모양의 몸은 화려한 주홍빛을 띈다. 몸 길이는 약 6cm. 주홍 미끈 망둑은 빛이 들지 않는 어두운 환경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 생태에 대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이 종이 제주 먹돌 조간대에서 발견됐다는 것은 그만큼 종 다양성이 풍부하다는 증거다. 조간대는 물리적인 환경 변화가 굉장히 심한 곳입니다. 하지만 생태학적으로 본다면 바다와 육지의 중간 지역에 해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 완충 지역으로서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 굉장히 다양한 서식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응한
물리적으로는 굉장히 척박한 환경일 수도 있지만 생물의 서식 장소로서는 굉장히 변화무쌍한 다양한 서식 공간을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적응할 생물들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생물 다양성의 도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의 서남쪽 사계 용머리 조간대. 이 해안은 특이한 지질 구조로 주목받고 있다. 용머리 조간대는 해면이 서식하는 대표적인 곳이다. 해면은 전 세계적으로 8천여 종이 보고돼 있다. 그 가운데 우리나라 해면의 80%가 제주에 살고 있다. 용머리 쌍별 해면. 용머리에서 세계 최초로 발견돼 학명에도 용머리라는 이름이 붙었다. 해면은 골편이라는 유리질 조각으로 몸의 형태를 유지하는 동물이다. 바위에 붙어 살아야 하는 해면은 생존을 위해 몸속에 특별한 화학물질을 지니고 있다. 때문에 이를 노린 다른 해양 생물들의 먹이가 되기도 한다. 제주도 지역은 특별히 바다에 다이빙해서 들어가기만 하면 그냥 스펀지 밭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여기 많다고 그래요. 전체 신종 발표 100여 종 중에서 한 50% 정도가 제주에서 새로운 종으로 기재된, 발표된 종입니다. 생물의 대사작용을 촉진하거나 억제시키는 생리 활성물질을 지니고 있는 해미. 최근에는 천연물질로도 주목받고 있는 제주 조간대의 보물이다. 김영 조간대에선 파래 작업이 한창이다. 허리 위로 차오른 바닷물에 몸을 담그고 해야 하는 작업. 파도에 밀려온 파래는 마을 사람들의 높은 수입원이 된다. 아무래도 이게 좀 도움이 안 하는 것보다는 도움 되는 이다. 도움 되는 이거 좀 남은 밭에 가서 일하는데 우리는 밭에 가서 일도 못하고 하는 그냥 이거 하거니 좀 생활도 되고 좀 뭐 이건 하나 이거 막 부지런히 이걸 햄쓰다. 조간대는 제주 사람들의 생업의 터전이다. 생명력이 풍부한 제주 조간대는 또 다른 삶을 낳기도 한다. 이곳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무늬발개. 그런데 녀석과 인연이 깊은 화가가 있다. 한국전쟁 당시 제주로 피난 왔던 천재 화가 이중섭. 당시 그린 이중섭의 그림 속에는 늘 개가 등장한다. 피난 시절 서귀포 자구리 조간대에서 잡았던 개다. 먹을 게 부족했던 당시 개는 귀한 먹을거리였다. 개를 너무 많이 잡아 미안했던 이중섭은 이후 개를 그림의 주 소재로 삼았다고 한다. 이중섭 화가가 51년도 피난 왔을 때 아이들을 데리고 여기 개를 잡으러 많이 왔던 곳인데요. 그래서 이중섭 화가도 아이들하고 여기 와서 개를 잡고 개하고 같이 놀고, 그리고는 그 개를 갖다가 나중에 그 집에 가서 그 어려운 시절이었으니까 부식으로 이렇게 썼던
아주 그 생활과 또 그 아이들과의 그 즐거운 한때를 보냈던 그런 곳이지요. 지금도 썰물 때가 되면 제주 사람들은 조간대로 나간다. 그리고 이곳에서 싱싱하고 풍부한 먹을거리를 얻는다. 이렇게 조간대에서 개미어, 소라, 성게를 잡고 해초를 따는 것을 제주에선 바르잡이라고 한다. 제주 먹돌 조간대의 바르잡이는 예나 지금이나 쏠쏠한 재미를 준다. 조간대에서 얻은 고둥이며 소라는 추억이 가득 담긴 훌륭한 간식이 된다. 이거는 제주도 토속 보말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잡아서 저희 물때가 됐을 때 여기 나와서 조금씩 잡아요. 누구나 나와서 즐길 수 있는 생활의 공간이 바로 제주 조간대인 것이다. 지난 8월 27일 제주의 태풍 볼라벤이 상륙했다. 순간 최대 풍속이 초당 40m에 이르는 초대형 태풍이다. 늦은 오후가 되면서 탑동 방파제는 수직으로 치솟아 오르는 파도로 뒤덮였다. 같은 시간 탑동 방파제에서 5km 떨어진 알작지 해안. 그러나 이곳은 태풍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월파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다. 먹돌 조간대로 이뤄진 알작지 해안에는 거센 파도가 밀려오긴 했지만 이내 잘게 부서져 내린다. 이날 저녁 7시 30분 탑동 방파제. 태풍은 더욱 거세졌다. 정전이 되는가 하면 차량 통행도 불가능할 정도다. 더욱이 만조대와 겹치면서 파도는 여지없이 방파제를 강타했다. 같은 시간 알작지 해안. 태풍은 더욱 거세졌지만 파도가 조간대 끝에서 잘게 부서져 내리는 건 낮의 모습과 큰 차이가 없다. 태풍을 막아내는 작은 먹돌의 힘 때문이다. 밤늦게까지 알작지 해안에선 월파도 거의 없었다. 다음 날 태풍 볼라벤은 남해안으로 빠져나갔다. 하지만 탑동 방파제는 여전히 높은 파도가 뒤덮고 있다. 바닥에 붙어 있어야 할 대리석들은 종이장처럼 널브러졌다. 연이어 2개의 태풍이 휩쓸고 간 탑동 방파제 일대는 폐허가 됐다. 거대한 태풍 앞에선 그 어떤 인공 구조물도 속수무책이었다. 주민들의 얘기로는 매년 반복되는 피해라고 한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여기가 틈이 있는데 여기 뭔가 메꾼 것 같은데. 임시 낭겁대가 임시 몇 강 내본 거지. 영심이 내리면 이거 몇 강 내버리면. 그럼 늦게 보면 잘 됐다네죠. 우리는 그것이 아니거든. 이 속에 안는 흐르는데 백기 뜻으면 맨쪽 행복할 거예요. 매년 이렇게 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임시 그저 눈병 하는 시기라. 왕은에 몇천 번 해봐도 그날 그 뒷날랑 파도 치면 그날 왕 들려다보는데 그건 정부의 헛된 돈이고. 탑동 방파제의 태풍 피해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환경단체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문제다. 네, 이게 태풍 피해로 인해 가지고 이 매립지 자체가 밑부분은 새굴이 됐고 그래서 이게 계속 파도가 치면 들리게 됩니다. 그런 진동으로 인해서 이게 다 균열되고 뜯어진 거고,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만 해도 이 탑동 매립지에 대한 보수 공사 비용이 이미 이제 40억 원이 넘었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계속 지출이 될 거기 때문에 근본적인 그 매립지 그 보호 방안이 이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주시는 또다시 항만시설 조성 사업을 위한 탑동 3차 매립 계획을 내놓았다. 항만시설 조성 면적은 31만 8,500제곱미터. 이는 현재 탑동 매립지의 2배에 해당된다. 탑동 항만시설 조성 사업에 대한 주민 설명회가 열렸다. 조류에 의해 가지고 조류를 못 받기 때문에 물 순환 흐름을 못 받기 때문에 이 지역에 분명히 생태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한치가 저게 주로 나는 어장입니다. 그걸 잡아먹어야 이제 사는데 저걸 매립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대책이 수립할 수 있는 범위 내까지의 어떤 환경적 영향이 온다면은 저희가 대책을 수립해가면서 사업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주민 반대 여론이 계속되자 현재 탑동 해안 추가 매립은 보류된 상태다. 하지만 현재 탑동에 들어선 시설들조차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건 큰 문제다. 슬럼화로 도심은 황폐해졌다. 현재 탑동 매립지를 봐도 그렇지만은 상업지 분양이 실은 그 호텔과 몇 개의 상가를 제외하고는 빈 땅들이 아주 많습니다. 즉 매립 당시의 목적이었던 어떤 상업용지 확보라든지 공공용관 확보라는 그런 기능은 사실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20년이 지난 현재 월파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어서 그 보상 비용만 복구 비용만 계속 누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주 먹돌 조간들은 곳곳에 들어서고 있는 인공 구조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계속되는 항만과 방파제 공사 등으로 매년 공유 수면 매립 면적은 늘고 있다. 탑동 매립 이후 20여 년 동안 약 760만 제곱미터의 공유 수면이 매립됐다. 울산에 있는 한 몽돌 해변. 이곳 몽돌은 제주 먹돌보다도 훨씬 작다. 이런 특이한 풍광은 매년 수만 명의 관광객들을 불러들이고 있다. 모래 해안이나 이런 데는 많이 가봤는데 이렇게 돌로 돼 있는 해안은 처음인데 좀 약간 특색 있고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 하여튼 좀 이국적인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좋네요. 그런데 이 해안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 물양전 공사를 하기 위해서 여기 특파기 공사를 했습니다. 그때 그 많은 모래 속에 많은 자갈이, 몽돌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몽돌을 그냥 사장할 수 없어서 그 몽돌을
인근 해안에 몽돌 해변으로 옮기고 여기는 공사용 잡석을 채워서 이 무량장과 이 선양장을 만드는 곳입니다. 공사 당시 나온 몽돌들 중 공사용 트럭으로 200대 분량의 몽돌을 열흘 동안 실어 날랐다고 한다. 윗부분에는 손은 떼죠. 이후에도 주민들은 몽돌 해안을 보존하기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다. 울산시에서 여기 몽돌 유실 방지를 위해서 잠재 공사를 하는데요. 거기에 관해서도 주민들은 적극 참여를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들을 자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예전에는 그런 가치를 잘 몰랐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관광객 수요가 많아지고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중요성을 예전보다는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울산 시민들의 몽돌 보존 노력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가을을 맞이한 서귀포시 강정천. 먹돌 조간대의 강정천 하구에는 은어들이 집단 서식한다. 수명이 1년인 은어는 가까운 바다에서 겨울을 지내고 이듬해 봄이 되면 조간대를 거쳐 태어난 하천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몸통이 검은 빛을 띠는 걸 보니 산란이 가까운 모양이다. 은어들은 주로 물살이 센 곳을 좋아한다. 은어의 먹이는 돌에 붙어있는 조류다. 여우를 좋아하는 미러도 이곳 강정천에 서식한다. 재빠르게 헤엄쳐 다니는 은어에 비해 미러의 행동은 굉장히 굼뜨다. 10월은 은어의 산란철. 은어 한 쌍이 서로 꼬리 물기를 하고 있다. 이는 곧 산란이 임박했음을 의미한다. 알을 낳는 장소는 급류와 자갈바닥이 있는 곳이다. 알을 자갈에 단단히 부착시켜 놔야 하기 때문이다. 어느 순간 생태시계에 맞춰 은어들이 한 곳에 모여들었다. 자신의 유전자를 남기느냐 마느냐 결정적인 순간이다. 산란은 때를 지어 이루어진다. 수컷은 암컷이 알을 낳는 순간을 노려 방정을 한다. 은어는 약 2만 개의 알을 낳는다. 알에서 부화한 새끼들은 조간대를 통해 다시 바다로 나간다. 은어는 하천과 바다를 동시에 이용을 하는데요. 비단 산란뿐만 아니라 생육을 위해서 하천을 찾는 거죠. 그래서 1년 중에 6개월은 바다에서 생활을 하고요. 그다음에 6개월은 하천에서 생활을 합니다. 하천이 전체적으로 상, 중, 하 구분이 없이 계류성 하천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도 깨끗하고 그다음에 물이 투명도가 양호하게 유지가 되니까 수질도 양호하고 그러다 보면은 부착 규조류가 생성하기에 아주 좋은 조건을 간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은어가 비록 하천 길이는 짧지만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더 크게 성장을 하고 은어의 개체군이 그나마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바탕 산란이 끝난 강정천.
그런데 은어들의 몸이 이상하다. 상처투성이의 은어는 제 몸 가누기조차 힘들어 보인다. 더 이상 헤엄칠 힘조차 남아있지 않다. 잔 물살에도 밀려난다. 산란이 끝난 은어는 서서히 죽음을 준비한다. 알과 정자를 만들기 위해 몸에 있는 영양분을 다 써버렸기 때문이다. 죽음과 맞바꾼 은어의 처절한 산란이었다. 은어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썩은 몸은 영양분이 되어 하천의 또 다른 생명을 키워낼 것이다. 탑동 방파제에도 가을이 왔다. 가을 첫 물질 준비에 분주한 해녀들. 채취 금지기를 지나 오랜만에 나가는 바다라 그런지 목소리가 들떠 있다. 그런데 바닷길을 걸어 물질 나가는 여느 해녀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바닷길 대신 아스팔트 도로를 건너야 한다. 매립으로 먹돌 조간들을 잃어버리면서 생긴 낯선 풍경이다. 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계단을 걸어 내려가야 한다. 그리고 물질을 위해선 또 한참 동안 헤엄쳐 나가야 한다. 방파제 가까이에는 잡을 게 없기 때문이다. 방파제에서 멀어진 만큼 물속도 깊어졌다. 해녀들이 수중에서 한번 숨을 참고 견딜 수 있는 시간은 1분 남짓. 그 사이에 소라며 전복들을 캐 올려야 한다. 물건을 딴다고 해도 올라오는 시간을 빼고 나면 수중에 남아있을 수 있는 시간은 더 적어진다. 탑동 방파제 매립 이후 더욱 힘들어졌다. 생사를 오가는 고된 작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해녀들. 오늘 수확량은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다. 천추도 없어졌지. 5분적인 것도 전혀 없어졌지. 성기 양도 줄었지. 그때만 하면 이제 감태가 이제 많이 있어. 요새는 감태가 하나씩밖에 없고 많이 달라졌어. 그나마 가을 물질 첫날이라 이 정도라도 딸 수 있었지. 앞날이 더욱 걱정이다. 예전
먹돌 해안이 그리워지는 해녀들. 옛날로 그 몽돌 바다를 그냥 있게뿐만 해주면 천초, 백구두리, 뭐 미역, 뭐 이런 거를 많으니까 그때로 되돌려 준다만 하면은 그게 좋습니다. 저는. 그게 제일 좋으세요? 예, 제일 좋습니다. 그 옛날 그 몽돌 바다를 만들어만 준다면 그보다 더 바랄 거 없습니다. 매립은 해녀들의 삶도, 제주 사람들의 추억도 모든 걸 묻어버렸다. 유럽이나 서양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매립이라는 건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매립한 것을 전부 다 걷어내서 복원해 가지고 새로운 공사를 하는데 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왜 남들이 몇십 년 전에 다 실패한 사업이라고 하는 매립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개발로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제주 먹돌 해안. 조간되는 자연과 생물, 그리고 인간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의 공간이다. 이곳에선 수많은 생명들이 먹돌에 기대어 살고 있다. 하지만 먹돌 조간대가 파괴되면서 자연은 물론 인간들까지 위협받고 있다. 거기에다 매년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더욱 늘어가고 있다. 이것은 자연을 파괴하고 거스르는 인간에 대한 경고다. 작은 먹돌이 보여준 큰 힘. 먹돌의 경고를 무시한다면 더 큰 재앙이 우리를 기다릴지도 모른다.